아무래도 뭐 근육 만들려면 뭐가 닭가슴살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근육을 많이 만들려면 단백질 식품을 먹는 게 맞고요. 근력을 키우기 위한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아무래도 뭐 근육 만들려면 닭가슴살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근육을 많이 만들려면 단백질 식품을 먹는 게 맞고요. 근육만 만든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영양분이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데 뼈도 건강해야 되고, 항상 뭐 하는 얘기지만 골고루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라. 뭐 우유 같은 것도 칼슘이 많이 들으니까 많이 먹는 게 좋고요. 단백질 기능 식품만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경우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오렌지도 있고 귤도 있고 이런 것도 좋고요. 오메가3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 연어라든지 고등어, 오메가3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K, 뼈를 튼튼하게 하죠. 브로콜리 잘 안 먹죠.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 많이 안 좋아하겠지만 이런 것들 골고루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만 있다 건강한 게 아니니까 이 뼈 건강이라든지 관절 건강 위해서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노화에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통증이 어느 정도일 때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여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왜냐면 남자분들은 잘 참아요. 여자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증은 주관적인 거죠. 어느 정도 통증에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미병인 상태, 병이 본인이 있지 않더라도 조금 몸이 뻐근하고 느낌이 안 좋네 이런 분들은 병원 와서 기본적으로 그냥 엑스레이 검사도 해보고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비용 많이 안 들어요. 다 건강보험 되니까. 요즘 뭐 추나도 건강보험 되고 침치료 다 건강보험 되잖아요. 또 시술에 다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건강보험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그냥 편하게 병원 가셔서 관리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통증이 좀 약간 느낌이 안 좋을 때 안 오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통증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일이 좀 커져. 그런데 한번 아파본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한번 아파본 사람들은 본인이 그 느낌을 알아. 그래서 별로 특별하게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세요. 느낌이 좀 불편하니까.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명한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몸에 약간의 이상 징후가 온다. 병원 간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증 완화 주사 꼭 맞아야 할까요? 저희 병원에서도 한방병원이지만 주사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스테로이드는 쓰지 않아요. 스테로이드제는요, 진통 효과가 상당히 강하고 염증을 빨리 없애주는 효과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주변 조직을 녹여요. 괴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맞을 때는 덜 아파도 이거를 여러 번 맞다 보면은 조직이 다 녹아서 그 조직이 상당히 약해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수십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절대 안 맞는 게 좋고요. 그런 비스테로이드성 그런 진통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뭐 야간 통증, 밤에 통증 너무 심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삶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저희 병원은 입원 환자들은 그 정도면 입원하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주사주를 놓습니다. 단 침상 휴식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주사를 놓아주고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항상 하죠. 자기 전에도 많이 놓기도 하고요. 잠잘 때는 본인들이 무리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주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양방 쪽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연골 주사 이런 것도 많이 하죠. 무릎 관절염에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연골 주사 맞아도 되나요? 그거는 뭐 사실은 계란 흰자에서 추출한 물질로 윤활액, 관절 윤활을 시켜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관절 윤활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 그 정도로 생각하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통증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구분하는 방법 간단한 거는요, 근력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있어요. 목 디스크. 근데 팔이 저려. 선생님 팔이 너무 저려요. 그럼 수술해야 될까요? MRI 찍었더니 디스크 터졌네. 그럼 수술해야지. 아니에요. 팔이 저리다는 거는 말 그대로 신경에 상처 나서 신호가 이렇게 팔 쪽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거든요. 운동신경이 손상이 돼서 근육이 위축이 되고 근육이 빠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게 쥐는 힘이 떨어져. 물컵을 놓친다든지 이게 못 쥐겠어. 그러면 장애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죠. 이런 현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수술을 저도 권하기도 합니다. 고려해 보시라고. 물론 뭐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경의 상처가 잘 아물면. 그리고 허리도 마찬가지. 허리에서 디스크가 터졌어. 신경을 눌러. 처음엔 다리가 저리죠. 그럼 다리가 저려서
못 앉겠어요. 밤에 너무 아파요. 못 걸어요. 못 걸으면 수술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통증이 확 올라간 사람들도 금방 떨어져요. 보통 대부분 제 경험상 디스크 파열된 사람들도요. 한 1, 2주 정도 고생하고 나서는 통증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벌써 2주에 4주 사이에서는 보존 치료만 해도 통증 50% 줄어들고요. 3개월 안에 대부분 통증 잡히거든요. 10명 중에 9명은 디스크 파열 환자들도 좋아진다 보시면 돼요. 단 이 발목 까딱까딱 해보세요. 풋드랍이 이렇게 발목이라 하면 발목이 뒤로 안 젖혀지네? 이거 이렇게 젖혀지는데 다리 저리 좀 안 젖혀져. 풋드랍이라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술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다리가 저린데 잘 굽혀줘. 힘 잘 들어가. 그래서 내가 항상 환자 오면은 뒤꿈치로 이렇게 제자리 걸어 해보세요.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수술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디스크가 파열됐어도 통증이 심하지만 자꾸 안심을 시켜줘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가 적응을 합니다. 디스크가 터졌어도 신경이 눌려 있어도 몸이 적응되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저는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좋아지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분들은 운동의 방법이나 강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깨 50개 환자가 있고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있잖아요. 똑같이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이렇게 들 때 다 아파요. 50개 환자, 회전근개 파열 환자 다 아파요. 자, 그러면 회전근개가 찢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찢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오히려 스트레칭 위주로 쭉 늘려주거나 스트레칭 위주로 해야 되지 너무 강하게 막 운동시키면 안 되겠죠. 똑같은 통증인데 50개 환자들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관절낭염이 유착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더 유착돼가지고 더 안 움직여져요. 진행성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아파도 운동을 시켜요. 아파도. 어디가 막 찢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관절이 점점 유착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도 운동을 시켜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다르는 거고요. 허리가 만약에 디스크가 터졌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운동하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1, 2주 정도는 통증이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신경을 눌러 압력이 센데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디스크 문제가 아니라 허리를 너무 아파서 똑같이 디스크 환자 못 걸어. 허리가 틀어서 왔어. 근데 그냥 염좌에 앉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파도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빨리 나으니까. 그런 감별 진단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거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로 운동하면 해야지 운동한 것 같아. 너무 한 관절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뭐 스쿼트 같은 경우 그 스쿼트 약간 중독된 분들 있죠. 허벅지 이렇게 막 두껍게 많이 해야 된다고 무릎 다 나갑니다. 무릎 다 나가요.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운동 강도나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관절 어떤 부위에 따라서 나이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 몸의 상태에 맞게끔 어떤 내가 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동을 약간씩은 다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